내년에 이제 또 이제 민선 6기 선거가 있으니 아마 올해가 제가 시군 방문에로서 민선 5기로서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지난해는 이렇게 한번 방문할 때마다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랑 너무 좀 번거롭고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관심 있는 지역 방문을 하고 이제 시군 방문을 대신했습니다만, 올해는 한번 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청했는데 괜찮으시죠? 네. 우리 도정에 대해서 또 우리 일반의 행정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또 좀 나누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에 우리 도청이 이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에서 80년 있다가 이사를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장차로 어떠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발전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지난 80년의 시간은 경부선을 축으로 하는 산업화 시대의 교통의 중심지, 교통의 십자로 대전을이라고 하는 우리 충남도의 그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우리 근현대사에 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도 겪어야 됐고, 분단과 전쟁의 아픔도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전과 충청남도라고 하는 이 땅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산업화 시대에 굳건히 자기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 시기에는 수많은 우리 애국 독립운동 지사들을 배출했고, 지난 산업화 시대에는 그 요동치는 그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또한 중심으로서 역할을 저는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내포 시대에는 이제 그럼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가? 저는 이제 서해안 시대, 아시아 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화 시대는 경부선을 축으로 해서 발전했다면, 이제 동서냉전이 1990년대부터 깨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시장의 질서에 세계가 들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역과 무역의 중심지는 아시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시대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에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에도 아주 막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시아 시대는 당연히 우리 충청남도 또 대한민국의 서해안 시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선 철도, 그리고 우리 서해안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의 동력은 호남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시대의 변화의 요구가 저는 당연히 봄에 봄꽃 피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충청남도 도청 내포 시대는 서해안 시대를, 대한민국의 서해안 시대를 열어나가는 어떤 그 중심지와 출발선 역할을 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1400여 년 전에 우리의 조상이었던 백제, 해상왕국 백제 시대를 유추해 보신다면 너무나도 쉬운 원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동해안과 남해안은 배를 타고 아무리 많이 가봐도 다른 나라와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황해 경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류의 왕국 백제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21세기 동서냉전이 깨진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은 지난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아시아 해양 강국으로서의 자기 발전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박근혜 정부도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 지표를 서해안 시대의 시작점이라고 세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충남 도정이 가고자 하는 큰 방향과 너무 같이 서로 의견이 합치되는 일이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은 서해안의 항만 시대, 항만과 그리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와 그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성장 발전 전략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크게는 충청경제광역권이라는 개념으로 청주의 공항과 서해안의 항만과 그리고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의 우리 산업벨트 지역과 또 그리고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 자원의 인프라와 그리고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 문화의 발전 동력을 함께 어울려서 그런 충청광역경제권의 미래 발전 비전을 만들어내보자 하는 것이 우리 도정의 지금 방향이라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그런 점에서 도로망을 내더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보지 말고 저쪽 항만에서 내륙의 산업단지를 바라보고 도로망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의 충청남도 광역 도로망 계획은 항만과 내포시와 세종시를 청주공항을 그리고 우리에 존재하는 도내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도로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놓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도로망을 채워나가기 위한 그런 도로망 계획을 도에서는 세워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광역도로망은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도로망이 계획되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충청광역경제권과 서해안 시대의 배경으로 하는 산업 인프라를 채우기 위해서 도정을 짜나가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충청남도의 어떤 서해안 시대와 경제 발전의 어떤 큰 전망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내가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국정 집회기로 하기도 한 행복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보통 대선은 나쁜 사람이 이렇게 자기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싸움을 그동안 해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선거 때는 또 어떤 쟁점이었냐면 정의와 불의 싸움이 가장 오래된 전통적 선거의 주제였었죠. 각자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거 구도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또 이제 선거가 또 어떻게 진행되냐면 내가 정권을 잡으면 성장시킬게 경제 성장 담론이에요. 성장시키자. 돈 많이 벌자. 근데 지난 대선이 제가 왜 재밌게 봤냐면 여야 모든 주자가 내가 국정 운영을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성장으로부터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이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내용이 바뀌어 있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출세하고 돈 많이 번 남편을 둬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전통적으로 늘 다루었던 드라마 주제처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것이냐 이 주제로부터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냐의 과제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넘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준원 시장님과 저 도지사 안희정은 지난 민선 5기 동안 이 주민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의 요소를 놓고 시정과 도정을 펴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우리 이 시장님께서 종합 아트센터, 종합 아트센터라는 문화를 요소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피고 또 한옥마을 조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부터 삶의 질과 행복의 가치를 놓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삼으려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저는 발전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공주의 시정과 도정이 함께 잘 어울려서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행복 지수를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지난해 충청남도에서는 행복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 그 저자 이름이 우리 장원 씨 뭐죠? 오래된 미래의 저자 그 여자 교수님. 헬레나 노르베리 호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레나? 헬레나 노르베리 호저. 로드베리 호저. 네. 호저. 나 호저만 이렇게. 그분을 모시고 또 한편으로는
부탄의 행복장관을 모셨어요. 전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국민 지수로 하면 부탄이 1등이에요. 근데 거기 부탄의 행복장관은 우리가 정부 사업 재정하다 보면 예타하지 않습니까? 예타에서 접수 안 나오면 못 하잖아요. 근데 부탄이라는 나라에서는 행복지수에 접수 안 나오면 사업을 못 해요. 저는 그래서 국민소득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부탄보다 우리가 더 나은 나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부탄 그 행복장관이 와서 자기 국정 운영에 대통령 직속 장관으로서 각 부처의 모든 예산을 행복장관의 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처럼 심사를 해가지고 행복지수가 안 나오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을 이렇게 내려놨더랬습니다. 어떠한 발전이냐, 어떠한 성장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기후, 자연, 사람 간, 지역 간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발전 전략을 잘 써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행복지수의 가장 핵심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그 민선 5기 동안 도정을 그러한 방향으로 어떻게든 이끌어보려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러한 역할을 모두 잘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이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정책은 기업과 시장에 무한한 각각의 이익 집단에 고립돼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시장님은 훨씬 더 저보다 의연하시지만 선출되는 많은 선출직들이 재선을 위해서 이 많은 이익 집단하고 어떤 딜을 해버리면 공직이 운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각각의 이익 집단의 그 요구를 잘 모아서 우리 모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를 이끌어내는 공직의 역할,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코디네이터 기능이기도 하고 거버넌스형 행정의 기능이기도 한데 이것을 해내려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공무원상과 국가의 운영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좀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믿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정의 기본 전제는 관과 국가가 주도하는 시대의 리더십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면은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 발전도 시켰고 국가가 주도해서 나라도 만들었던 어떤 그런 시대의 국가 리더십을 가지고서 현재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주도형 관주도형 국가운영 모델로부터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탈피를 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정부 혁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부 혁신의 길을 자꾸 공무원들 국민 앞에서 무욕 주고 망신 주고 막 자꾸 군기 잡는 것으로 정부 혁신의 길을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유능하게 일하는 공직과 국가, 정부의 역할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지금 도정의 여러 가지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기업 투자 유치 전략을 펴더라도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것만 끝내면 안 되고 그것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은 이 정주 여건과 겨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냐. 농업 정책을 쓰더라도 우리 충청남도를 보면 한 400가지에 이르는 농업 정책. 그 400가지의 농업 정책을 우리는 날르기 바쁜데 우리는 그 날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 농업 정책을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한테 제가 삼농혁신 한다고 그랬더니 농민 여러분들이 뭐 해줄 건데 이렇게 물으셔서 농민 지도자 여러분께 제가 뭐 하나 해주면 문제가 다 풀리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농업정책 반찬 가짓수가 400개인데 그 400개 가지고 지금 현재 분이 하나 안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농민으로서 보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 원초적인 질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농업인들과 어업인들과 임업인 여러분들과 축산인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인 여러분들하고 또 올해는 계속해서 논의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에 대해서 당신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고 그것이 그 타령이고 그 밤의 그 나물이라는 것이 20년, 30년 계속되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다시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뀌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도,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역사문화도시를 위한 우리 공주의 발전 비전, 거기에 가장 핵심, 역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면 시장 사장님들이 우선 결합하셔야 하고 그분들이 주인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관에서 주는 재정 가지고 주차장을 새로 만든들, 지붕을 새로 잇는들, 그걸 가지고는 사실상 결정적 경쟁력이 여기서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로 그 정책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분들을 주인으로 잘 모시기 위한 우리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선출직 공직자나 임명직 공직자나 정부가 정부답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쪼아보자. 우리 젊은 공직자 여러분, 제 고민 동의되십니까? 네. 네.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우리 선배님들은 그 시절에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정말 잘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야 될 대한민국은 선배님들이 이끌었었던 그 정부 운영 방식하고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커서 대학교 가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의 부모 역할에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 역할에 대한 변화를 꾀해보자고 하는 것이 또한 충청남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정혁신의 큰 골자입니다. 이 행정혁신 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지난달에 성과계약과 근무평정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직원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연공서열 방식이 영 다들 불만이시라 한다면,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 창의와 도전정신과 더 좋은 일자리와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내부의 인사제도와 평가제도를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일단은 성과계약제도를 과장님급 이상하고 양 부지사님하고 도지사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서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한테는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계에서 써주는 국장님 업무목표 써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국장님 직접 한번 고민해줘 보세요. 내가 농수산국이라 한다면 내가 농수산국 국장님보다 내가 더 잘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럼 농수산국 국장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당신이 국장으로 계시는 동안 역점적으로 뭐 해보고 싶으세요? 그걸 해보고 싶은데 도지사한테 도지사 명함을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고, 국장님들은 사실 과장님들하고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서로 계약을 했으면 이 계약에 대해서 나중에 채점 방식을 어떻게 할래요? 채점 방식도 그럼 정하세요. 이 채점을 상급자한테 받고 싶은 건지, 이해 당사자들한테 받고 싶은 건지, 조직 내부로부터 받겠다는 것인지, 그럼 그 채점 방식에 대한 평가 점수 채점 방식도 정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결과의 채점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상도 주고 보너스도 나눠 갖고 그 인사도 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쭤봤는데 결과적으로 동의하신다고 그래서 이 계약 제도를 올 초부터 해드렸습니다. 정부 조직 내부의 운영과 정부가 우리 국민들과 상대해서 일하는 방식들이 좀 자꾸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많은 이야기들을 공직사회 내에서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략 그런 큰 충청남도 광역경제권의 방향, 서해안 시대를 향하는 방향, 그리고 지역 내에 지속가능한 행복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그리고 이러한 시대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공직사회 내부의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현재 지난 2년 7개월 동안 도정이 쭉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보고 말씀을 이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저희 또 도정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우리 행정포탈에 또 많이 또 올려져 있으니 같이 좀 참고하셔서 우리 공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과 도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눈치코치 서로 맞춰가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써보자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반갑습니다. 제 도정 보고는 대략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